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 드라마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장르도 있잖아요. 뭐 로맨스도 있을 테고 네. 호러도 있고 요새는 뭐 저는 스릴러 겸 액션. 오. 디지땡에서 나오는 그 움직이다, 움직이는 중 예, 무빙이라고 하면 돼. 뭐 드라마 제목까지 그래? 무빙을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드라마는 무조건 로맨스요. 드라마든 영화든 저 이제 남의 연애 보고 좋아할 그런 나이 됐나 봐요.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나는 솔로 뭐 이런 것도 봐요? 너무 중요하죠. 다 챙겨보고 있죠. 너무 중요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로맨틱 코미디도 정말 즐겨 봅니다만은 네. 그렇게 요새는 사회를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약 연애, 뭐 계약 결혼 얘기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드라마에서. 근데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이런 계약 결혼이나 계약 연애는 결국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진다. 빠지는. 이렇게 끝나는 그렇지. 경우가 많지만 네. 근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또 이런 계약 결혼 같은 문제는 오. 결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게 드라마와 실생활은 또 다를 수 있다. 네. 자, 실제 우리 삶에서는 계약 결혼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거짓말 같은 실제 상황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상황으로 재현해드리겠습니다. 쭉 아 왜요? 애들은 애들 완전 골아 떨어졌죠. 당신 애들은 참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쭉 오늘도 당신처럼 저 다리 환하게 떴네. 아이 몰라. 우리가 동거한 지도 언 3년.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됐잖아요. 에이 알면서 지금은 안 되죠. 나 일 하나 뛰고. 혹시 아파트 청약 알바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 꿀알바가 또 들어왔어요. 금방 끝나는 일이니까 좀 기다려요. 처음 뵙겠어요. 주소는 잘 옮겨놨습니다. 청약 당첨 위해서 우리 잠시만 부부합시다. 그리고 당첨되면 즉시 아파트 팔아서 5대5로 나누고 후딱 이혼합시다. 어머어머 인상이 참 좋으시다. 깔끔하신 분이네요. 당첨은 되겠죠? 그걸 말이라고 보세요. 우리는 무주택에 애들 5명이나 되잖아요. 거의 최고점의 가점을 받았으니 당첨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알바 있으면 저 또 소개시켜 주실 거죠? 엄마, 이번엔 이 사람이 아빠야? 인상이 괜찮네. 잠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야. 말씀드렸잖아요. 오. 뉴스에서의 계약 결혼은 아주 그냥 매운 맛입니다. 야,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지금 네. 아니 얼마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또 애가 이번 아빠는 이분이셔? 자,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서 두 사람이 잠시 부부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뭐 합쳐서 5명이니까 가점도 높아질 테고 이런 일이 정말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했더니 위장결혼, 위장이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159건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사까지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야, 강심장인 분들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펴본 뭐 아이의 아빠 엄마가 가짜로 결혼한 사례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동거남이랑 이제 2명의 자녀랑 함께 살고 있던 40대 여성 C씨는 2020년 초에 자녀 3명을 둔 30대 D씨랑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한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데요. 당연히 D씨 입장에서는 부양가족이 6명이나 되니까 어렵지 않게 당첨이 됐거든요. 하지만 당첨이 된 직후에 D씨, 그러니까 위장 남편이 원래 살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곧이어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건 너무 티를 낸 것 같아요. 이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하면 너무 뻔한 불법 같으니까 딱 걸렸겠는데요. 맞습니다. 국토부가 형태가 좀 수상하니까 이거를 또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위장 안에 그러니까 C씨의 집에 동거남 그리고 아이 2명 해서 4명이 처음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로 D씨랑 D씨 아이 3명이 오니까 한때 8명이 살았던 걸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위장 결혼 같다 해서 국토부가 부정청약으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부정청약인 것 같은데 말이죠. 진짜. 예, 그럼 이게 이렇게 당첨이 된 건 무효가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사례는 일단 2가지를 위반한 겁니다. 이제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또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이 위반 행위자가 체결한 이 주택 공급 계약 당연히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아. 그거를 주민센터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혼인 신고가 된 거잖아요. 네. 이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단순히 정말 이 청약 당첨을 위해서 우리가 위장해서 혼인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가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제 형법 제228조에 보면 이제 불실 기재, 잘못 기재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부정 청탁이 아니라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이렇게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징역형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국적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는 안 되겠죠.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영화 파이란이 생각납니다. 저 장백지와 최민식이 열연을 펼쳤던 네. 그렇죠. 예,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거든요. 최민식이 세상 모두가 날 삼류라고 부르고 예,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 부른다. 영화에서는 나잖아요. 이렇게 그저 감수성이 터지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위장 영화는 결혼이 영화일 되는 뿐. 거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2년 동안 결혼을 유지한다 등의 결혼 계약서를 쓰고 계약 결혼을 했다. 이 결혼이 법적으로 1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만약 부정 청약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2년 동안 결혼을 유지하고 결혼 중에 이 청약으로 아파트를 당첨을 받고 이 분양권 나오면은 5대5로 바로 나눈다. 그리고 이혼한다. 그리고 만약 2년 동안은 결혼 생활을 뭐 어떤 방식이든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청약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결혼 관계를 끝내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 민법 10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 행위, 그러니까 뭐 사람을 사고 파는 계약이라던가 이런 내용의 계약은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내가 결혼을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떤 돈을 위해서 이렇게 위장으로 결혼을 하는 거는 반사회적 불법 행위로 보아서 인정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을 들은 거는 결과적으로 청약을 노린 거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라고 맞아요. 해서 결혼 전에 만약에 우리가 갈라질 경우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런 거에 의미가 없는 건가요? 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개념으로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외국이랑 다르게 딱 재산 관련 부분만 효력이 있다는 게 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상 결혼하는 부부가 아직 혼인 신고도 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에서 이 재산은 내 거고 뭐 저 재산은 너 거고 내 돈은 건들지 마 이런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그렇죠. 갖고 있어 왔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게 마련은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재산 문제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고 그리고 또 등기를 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고 이 얘기를 쭉 듣고 어때요?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될 사람은 여기 재환 씨 뿐이니까 그렇죠. 우린 다 이미 부부 재산 느낌 약정을 몸이야. 못해요. 계약서 이런 거 한번 써볼 생각 있어요? 미래 배우자와. 이거 써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재산이 와이프 쪽에서 너무나 흘러넘치면 아,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글자 하나만 적어줘 고마워 이제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예예. 어쨌든 부정한 생각으로 맺어진 인연은 끝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 이것만큼은 뭐 불변의 진리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 부정을 끊어낼 좋은 법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